안녕하십니까. 드렁큰 드래곤 DD의 세상 읽기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. 오늘 강의는 미국인들의 보수성, 아마존의 이중성에 대해서 보수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어떤 회사가 됐든 사내 연애가 되겠죠. 이 워크플레이스 로망스에 대해서 CEO급에 대해서는 대단히 이 보수적인, 이 거짓말로 연애를 한다든가 이런 거를 대단히 싫어하는 미국인들의 그 보수성을 엿볼 수 있고 이중잣대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자, 여기서 보시면은 이 사람이 얼마 전까지 CNN CEO였습니다. 근데 사내 연애를 하다가, 자, 오른쪽에도 이 사진이 있죠. CNN 내부의 부사장과 연애를 한 게 발각이 돼서 여론의 문매를 맞고 부사장도 같이 사임을 했고요. 그 다음에 좌측 사진에 보시면은 이 사람이 맥도널드의 CEO입니다. 이 사람 역시 사내 연애를 해서 다시 여론의 지탄을 받은 다음에 사임하는 일이 있었습니다. 자, 이 맥도널드의 CEO 모습이죠. 그리고 이제 이 가운데에 있는 인텔의 CEO가 되겠습니다. 마찬가지로 사내 연애 후에 그 사임하는 그런 일이 있었고요. 자, 좌측 아래에 있는 이 일론 머스크 역시 그 최근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오픈 AI의 그 임원과 사내 연애를 하다가 로부터 대단히 문매를 받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미국인들의 보수성을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하면은 자유롭고 어떤 프리섹스적이고 이런 부분일 것 같은데 그 내막에는 소위 CEO급들에 대해서는 이중적인 면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. 그러면은 일론 머스크가 담배를 피는 모습이 나옵니다. 일론 머스크가 얼마 전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, 자, 진행자가 묻습니다. 당신은 젊은 시절에 대마초, 마리화나를 핀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저는 피우고 했습니다. 이런 답변을 했더니 그게 방송에 나가고 미국 여론이 들끓고 대단히 이 비난을 하는, 그래서 어떤 화제의 주인공이 되고 한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이 역시 그냥 일반인 같으면은 대마초를 피워도 크게 문제를 안 삼는데 이 CEO급, 소위 셀레브리티죠, 셀럽, 이런 공인, 이런 사람한테는 대단히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그런 면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자, 여러분 보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이혼했다, 유리가 깨졌죠. 그 다음에 또 이 가운데 있는 제프 베조스, 아마존 CEO였죠. 맥켄지 스캇이라는 여자와 이혼을 한 장면이 되겠고, 메린다 게이츠와 빌 게이츠, 트럼프도 뭐 여러 차례 이혼을 했었죠. 이런 부부, 소위 빌리어네어, 이런 부자들의 이혼, 이런 거를 접하면서 상당히 보수적인. 자, 아래쪽을 보시면 트럼프와 다니엘 스톰이 되겠는데, 소위 플레이보이 잡지의 거리였던 이 다니엘 스톰과의 좌측의 돈을 보시면은 도널드 트럼프가 입에 손을 갖다 대고 있습니다. 소위 허시머니. 자, 내가 10만 불을 줄 테니까 입을 다물었으면 좋겠다. 그래서 한동안 상당히 그 세간의 비판을 많이 받는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. 자, 여러분, 이분이 누구냐면은 닐 영이라는 가수가 되겠습니다. 닐 영이라 그러면은 뭐 우리나라로 따지자면은 글쎄요, 남진 라우나급의 원로 가수이면서 아직도 미국인들의 사랑을 많이 받고 있는 그런 팝싱어가 되겠습니다. 이 닐 영은 원래 캐나다인입니다. 그러면서 최근까지 캐나다인으로서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었는데 얼마 전 본인이 활동하는 주 무대가 미국이다 보니 미국 정부에다가
시민권 신청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바로 미국 정부가 그거를 시민권을 내주지 않았습니다. 이유는 젊은 시절 마약을 소지했다는 피웠다는 그런 전력이 있어서 그것이 그 이유 때문에 시민권을 주지 않는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미국인들이 이 공인 의식이 있어야 된다. 그래서 소위 이 더블 스탠다드 이중적 잣대를 들이대는 이 부분을 말씀을. 자,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아마존은 어떤 기업인지요?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아마존은 인터넷 쇼핑 업체 맞습니다. 아마존은 많은 매출의 상당 부분이 어떤 배달, 인터넷 쇼핑 뭐 이런 회사죠. 그런데 저희가 간과하고 있는 점이 있습니다. 그 점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. 최근 아마존의 주가가 상당히 떨어졌습니다. 지난 1년 동안 52주 동안에 약 주당 170달러 가던 것이 최근에는 약 100달러 정도로 떨어져 있고요. 이윤 창출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던 게 사실입니다. 그렇다면 이 아마존이 과연 뻗어나갈 수 있을 것인가? AWS 별도의 회사는 아니고 아마존의 AWS 사업부가 되겠는데 클라우드라든가 스토리지.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아마존 그룹 전체 영업이익 중에 60%가 이 AWS가 현재 차지하고 있고, 지금 이 AWS는 계속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. 지난해부터 해서 거의 매년 25%에서 30%의 매출 신장을 이루고 있는, 그야말로 아마존 그룹의 황금알을 낳는 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을 간과하고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아는 지인이 AWS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분 얘기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글로벌하게 이 AWS의 사업이 확장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불과 한 10% 정도밖에는 앞으로 더 확장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. 물론 마이크로소프트가 AWS의 뒤를 이어서 이 클라우드 사업을 하고 있고 구글 역시 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이 아마존 AWS가 가장 지금 소위 마켓쉐어의 선두를 구가하고 있고, 그 부분에서는 상당히 아마존 본사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이걸 보시면 로봇 택시가 되겠습니다. 로봇 택시라는 것은 여러 사람이 이 로봇 택시를 이용해서 이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, 이렇게 되겠습니다. 그런데 무인 자동차가 되겠습니다. 죽스라는 이 아마존의 자회사죠. 이 회사가 이 로봇 택시를 생산을 해서 현재 캘리포니아 시내 시험 주행 중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지금 아마존도 역시 애플과 마찬가지로 승용차가 아니고 어떤 트럭 쪽에서는 이제 리비안이라는 그 자동차 사업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고, 한 달에 5불을 받고 처방전, 약국에서 병원에서 하는 그 처방전에 의한 약을 집으로 택배 서비스를 하는, 말하자면 아마존은 역시 그 자기네들이 주력을 하고 있는 게 택배 서비스입니다. 제프 베이조스 전 CEO죠. 그 회장이 블루 오리진이라는 이 소위 우주 항공, 우주 탐험, 우주 여행 이 사업에 지금 힘을 쏟고 있고, 아직은 뭐 BP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. 자, 아까 제가 아마존 AWS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상당히 이 팬시한 것 같아서 제가 이 아마존 AWS에 실제 제 지인이
근무 아마존 그 시애틀 본사에 근무를 하고 있는데 그 사무실 분위기가 되겠습니다. 다음 부분 여러분 이 모습이 어떤 그 디자인을 상상하는지 아시는지요? 이것은 소위 페이스북이 얼마 전 메타로 회사 이름을 변경했습니다. 이 페이스북에 새로운 로고가 되겠습니다. 자, 이 비주얼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요? 이 비주얼은 첫 번째는 무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 글라스, 안경의 글라스,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. 저커버그는 예컨대 워치앱이라든가 인스타그램이라든가 페이스북이라든가 SNS죠.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에 주력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그것이 그들의 대부분의 수입원이죠. 그러나 이 저커버그는 앞으로 이 메타버스가 그 엄청난 그 수익을 올릴 수 있다고. 이상으로서 제2편 디디의 세상 읽기 강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.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.